사랑이법 개정을 주도하신 분인데 이 사랑이법은 미혼부의 출생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 법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줄여서 아품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한국 미혼부 가정지원협회 김지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좀 유명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닙니다. 그 미혼부라는 것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그동안 불편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런데 네. 지금은 많이 좀 바뀌긴 했죠. 아직도 불편하죠. 아, 그래요? 네, 아직도 불편은 한데. 예. 하나씩 좀 말씀 나누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서서 사랑이법 개정을 주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랑이법은 가족관계등록법 제57조 2항입니다. 그러니까 유모차를 옆에 두고 1인 시위를 하셨다면서요? 예. 6년 전에? 예, 맞습니다. 왜 하신 겁니까? 그 출생신고를 아빠 혼자서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꼭 엄마의 인적사항이 필요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연애하고 헤어지는 과정에 제가 엄마의 뭐 주민번호를 외울 일이 없었고 또 뭐 본적지가 어딘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예. 예. 그러고 또 제가 당장 가족이 아닌 이상 실종 신고내서 뭐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좀 찾을래야 찾을 길은 없었는데. 예. 그런 아주 개인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아빠가 출생신고를 할 때 아빠 혼자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이 똑같은 가족관계 등록법 예. 그 46조 2항에 엄마가 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출생신고는 엄마가 해야 된다. 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그 엄마가 없을 때는 그냥 아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그 당시만 해도 아예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없으면 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그냥 태어나서 존재는 하지만 국가의 국민이 되지 못한 채로 그냥 저는 일종의 그걸 난민이라고 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말 난민처럼 국적도 없이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거죠.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라는 걸. 과거에는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저 혼자 할 수 있는 줄 알고 있었고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했다가 법이 뭐 한 2011년도 10년도 그러니까 바뀐 지도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렇게 엄마 혼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전에는 그래요? 아빠 혼자서 아기 데리고 있어도 이렇게 뭐 그 주변 사람들 인후 보증인이라고 이렇게 2명 내지 3명을 세우면 그렇게 해서 신원이 확인되면 허가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되려 좀 어려웠죠. 많이.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옆에 두고 유모차에 놔두고 1인 시위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법 개정까지 이끌어내신 겁니까? 다행히 그 의원님 한 분께서 법을 발의를 해주시고 한 2차례 이게 안 된다라고 통보를 받으셨는데도 계속 또 그걸 추진을 해주셔서 그게 이제 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했죠. 그래서 그 법의 이름을 이른바 사랑의 이름이 붙여져서 사랑이법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그 사랑이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주요 내용은 이제 그 출생신고는 뭐가 해야 하지만 이제 아빠가 이제 그 혼인하지 않은 채로 출생한 친생자를 신고를 하려면 이제 그 엄마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을 모를 경우에 이렇게 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그게 이제 가족관계 등록법 57조 2항이고요. 그게 이제 사랑이법의 주된 내용입니다. 네. 청취자 장호미님께서 김지한 대표님 응원합니다.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불합리한 것들이 빨리 개선돼야겠네요. 더욱 노력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의 희망이십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법을 통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또 있다면서요. 예,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소송에 의해서만 주민번호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기본권을 받을 수 있는 아가들이 그 아가들 중에 사랑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제가 체감한 걸로는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네. 나머지 4분의 3 정도가 아예 이 사랑입법조차도 적용을 못 받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시에는 저도 제 상황밖에는 몰랐으니까 이렇게 사랑입법이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봤더니 이 사랑입법에 해당 안 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아직도 많이 있어요.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보완된 법을 또 이제 그 서영교 의원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네. 요번 이제 다 끝날 때가 됐으니까 아마 또 다시 다음 회기 때로 다시 발의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이 상당히 지금 저조하다고 네, 하고 맞습니다. 또 많이 이제 낳아야 된다고 예산도 많이 지금 쓰고는 있습니다만 정작 그 사랑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네. 배려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설사 그 부모가 다 있는 가정에서도 최근에 보면 뭐 안 좋은 사건 사고들만 나왔을 때 아이를 버린다거나 학대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출생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그러면은 아이를 키우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 출생신고해서 키워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소송 절차도 너무 어렵고 기간도 너무 길고 그 사이에 이제 생활고라는 악재가 계속 돼버리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양육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하게 뭐 그 미혼부 아빠들을 도와줘야 되는 법이 아니고요. 네네. 네. 그 밑에 태어나서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 그 아가들을 위한 그런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청취자 케어맨님께서 아픔 이름만으로도 아픈 현실이 있네요라고 주셨고 이주은 님께서는 법은 항상 빈틈이 있네요. 동해바다님 미혼모 미혼부 모두 출생신고가 가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의견들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출생신고의 어려움 때문에 김지환 대표께 의논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많습니까? 예. 이제 조금씩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주에 한 분 정도씩은 꼭 연락이 오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그 기관은 아니지만 협회라든가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을 청한다는 건 그만큼 풀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풀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너무 복잡한 절차와 오랜 기간이 지금 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다시 개정하고자 발의한 내용이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46조 2항인데 네. 그 내용을 어떻게 정확하게 읽어드리면 46조 이 친모가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러니까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치는 거죠. 그러면서 아예 이제 57조 2항이라고 하는 그 사랑입법은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모든 미혼부가 일단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부 관계가 확인이 되면 바로 일단 출생신고는 먼저 하고 그럼 그 전에 이제 출생신고하기 이전에 뭐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하고자 했던 각종 그런 사항들은 아이들의 이제 주민번호와 기본권을 먼저 확보한 상태로 그 다음에 뭐 친생 추정이라든지 아니면 중복 출생 신고라든지 뭐 아니면 이게 외국인과 사이에서 나온 거다라든지 뭐 이런 각종 부분들을 이후에 이제 점검하고 뭐 해결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네. 법부터 바꿔야 되고 지금으로서는 뭐 회기도 거의 뭐 끝나가고 이걸 또 다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실 역할이 또 많아지겠네요. 많이 역할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젠 역할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요 초대석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이런 이름의 한국 미혼부 가정지원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환 씨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말씀도 좀 드려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랑이는
엄마가 없게 듣는 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은 사랑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지금까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몇 살이에요 지금 사랑이는? 지금 7살 됐습니다. 아이고 한참 이쁠 때죠. 네. 말썽도 많이 피울 때고. 맞습니다. 아 그래요. 7살. 참. 사랑이 키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군요. 여러 가지 참 힘든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다 힘든데. 예. 그 힘든 상황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다라는 표현을 그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미안한 거예요. 아, 예. 그냥 마냥. 예. 이제 출생신고도 제대로 못 해주는 현실도 너무 미안하고. 예.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크게 하는 것 자체도 너무 미안하고. 이건 뭐 평생 가져가야 될 미안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 모든 노력을 다 해도 뭔가는 계속 부족할 것 같다라는 이 아이한테. 예, 원래 이 아이가 가지고 누려야 될 것들을 내가 다 채워주지 못하는 네. 부족한 아빠라는 그런 게 늘 마음속에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는 이 한 7살 될 때까지는 그렇게 뭐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는 있었어도 네네. 당장 아이와 저 사이에서 힘든 거는 그렇게 크게 못 느꼈었어요. 원체 또 아이가 밝게 커주기도 했고 건강하게 자라주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 아이가 좀 희귀병에 걸렸거나 아픈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점보다 더 앞으로가 문제인 거죠. 아이가 뭐 사춘기가 올 시절이라든지. 그렇죠. 또 여자아이다 보니까. 시절 때 또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아빠라는 사람이 아무리 말을 다정다감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그렇죠. 사춘기 때 신체 변화가 온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경험해야 되고 근데 그걸 아빠는 모르잖아요. 아빠가 먼저 얘기해 주기 전까지는 아빠가 알기가 힘든 부분인 거고 또 그럴 때 오는 그 심경의 변화를 이제 성별이 틀린 아빠한테 이 아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또 뭐 이제 앞으로 일이 더 걱정이에요. 그런 것들이 더 그게 더 힘들 것 같고요. 예.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주변에 이제 그 좋은 이모, 고모, 언니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으려고요. 많이 착하시고. 주변에 전문가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군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분들하고 그 아빠한테 말 못하는 부분 이렇게 누군가는 믿고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지 이 아이가 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은 7살이라고는 하지만 아이가 클 때까지 육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또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뭐 요즘에 와서야 점차 좀 사회가 좀 함께 키워야 된다. 우리가 돌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바로 몇 년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이가 한 4살 무렵까지는 정말 그야말로 저 혼자서 뭐 기를 쓰고 키웠었고요. 예. 뭐 중간중간 이렇게 짧게 도와주신 분들은 있지만 그때는 뭐 제대로 된 그 돈벌이는 포기를 하고 이제 그 아이한테 언제든지 뭐 일을 하다가도 당장 그날이라도 때려치고 아니면 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아이한테 쫓아갈 수 있는 상황 이게 가능한 일들만 해야 했었어요. 그런 일만 찾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아이가 어린이집 보내놨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그 독감이라도 걸리든지 아니 전염성 뭐 수족구 같은 전염성 질병에 걸리면 못 보내잖아요. 또 뭐 아이돌봄 서비스를 부른다고 해도 이게 타이밍이 딱딱 맞게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이 더 많고요. 그러다 보면 아빠가 당장 일을 스톱하고 아이 옆에 가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뭐 아빠들뿐만이 아니라 엄마들 혼자 키우시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편견과 싸우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일 같고요. 이게 너무 좀 그런 의식이 필요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좋게 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키우는 상황 자체를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고 정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어떤데 이런 그 아이를 혼자 키운다라는 거를 되게 보편적인 상황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청취자 9778님께서 혼자서 아이 키우는 일이 참 어렵고 훌륭한 일인데 대단하십니다. 응원합니다라고 주셨고, 최인선님께서는 며칠 전에 딸과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못했다면서 불법 체류자가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좀 그나마 가능해졌군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싸우셨을까요? 라고 아픔을 나누는 말씀도 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를 맡고 있는 곳이 아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을 줄여서 아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 미혼부 가정지원협회. 이 협회는 어떻게 또 만들게 되셨어요?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네. 마리협회지 사실상 어디 작은 자조 모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단체예요. 서로 간에 아픔도 나누고 뭔가 지식도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정말 그런데 이거를 만들고는 예. 제가 저희 아이 출생신고 하고 나서 딱 2달 뒤부터 저한테 출생신고 도와달라는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한번 해봤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예, 다 아빠가 아니라 아기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개인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오다가 어느 순간 됐더니 이제 저를 찾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일개 개인이다 보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저를 찾아야 하는데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데 예.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누군지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다른 뭐 한부모 단체나 뭐 베이비박스나 아니면 방송국을 통해서 연락들이 오시는 거예요. 예. 뭐 어쨌든 저도 생업을 따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그렇게 해서 한 5, 6년을 해왔는데 예. 젊은 아빠랑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죽어서 발견됐더라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도 뉴스로만 봤는데. 예. 그때 든 생각이 저분들이 진짜 보잘것없는 나라도 쉽게 찾을 수 있었으면 저 상황만큼은 모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그런 좀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너무 컸고 네, 너무 마음이 아팠어 갖고 그래서 저를 좀 찾기 쉽게 만들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지한 씨도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지만 그 김지한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많은 미혼부들 그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고생을 하시죠. 네, 저마다 상황이 다 틀리시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랑입법 자체를 적용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정말로 그냥 막말로 그냥 애기 엄마 측에서 그냥 막무가내로 출생신고 못 해준다라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도 아동 학대다. 이거는 뭐 방임인지 유기인지 정확한 건 나도 모르겠지만 아이의 기본권 침해이고 고의적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아동 학대다라고 신고를 해도 경찰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김지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어딘지도 몰라서 이제 그걸 확인할 수도 없고 정보를 알 수도 없었지만 다 알고 있고 엄마가 누군지도 알고 엄마를 만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는 등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누군지 알니까 사랑입법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엄마랑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엄마 측에서는 무조건 안 해주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경찰서까지 찾아가고 아동학대 기관을 찾아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 싶은 그 맹점인 건지 아니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지. 이게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에 따르는 이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발견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발견되면 빠르게 그걸 보완하는 뭐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게 상당히 늦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표가 되는 법은 빨리 바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참 K7777님께서 싱글데드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커서 괜찮아졌지만 저도 몇 년 전까지 많이 힘들었네요. 미혼부 싱글데디들 모두 힘내십시오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역마다 미혼모 센터는 있어도 미혼부에 대한 정보는 찾기 쉽지 않다면서요. 예. 사실상 이제 대부분의 미혼모 센터에서 미혼부들을 그래도 어떻게 작게라도 도와주려는 제도들이나 뭐 이런 것들 가지고는 있는데 이름 자체가 그냥 미혼모 센터이고 한부모 센터다 보니까 미혼부들이 쉽게 접근 자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 한국미혼부 가정지원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지환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청취자분들과 함께 추천해 주신 노래 들으면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김종국의 별, 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추천해 주셨어요. 네. 왜요? 일단 아기 때 같이 놀아주면서 장난을 많이 쳤던 노래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게 노랫말 가만히 보면 이게 원래는 연인을 위해 만든 노래인데 노랫말 자체가 아기한테 사랑이를 위해서 얘기해주기 좋은 노랫말이기도 했고 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단가풀에 이렇게 턱이 좀 긴 그런 얼굴 형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서 케어맨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또 이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빠의 사랑이 사랑이를 잘 자라게 할 겁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지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사본부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